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미래교육팀 장학사 길전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2023년 파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교감 선생님, 업무 담당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3년차를 맞은 미래교육협력지구가 어느 정도 지역에 안착되었습니다. 2020년 파주교육가족 덕분에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래교육협력센터에서 내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학교에 소개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계획될 수 있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한 점은 행사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그때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근데 잘 자꾸 들립니다. 비디오를 전체가 다 안 보이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호스트가 비디오를 중시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네, 가능하신 분들은 그 네네. 화면을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또 선생님들 어, 얼굴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짜잔. 네. 저는 안 돼요. 호스트가 비디오를 중지했기 때문에 비디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여기에서 그래요? 갈매어 까는 거 네. 도전과장이거든. 네. 아, 과장님,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디오 다시 한번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과장 김명순입니다. 아, 아, 지금 학교는 엄청 바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뭐 성적 처리하시랴, 또 한 해 교육활동 마무리하시고 또 2023년 계획을 하시면서 정말 바쁜 시기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교감 선생님 또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설명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파주시청의 그 혁신교육팀 관계자분들, 또 이성근 교육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들어오셨나요? 예,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파주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팀 장학사님들께도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이 이제 명칭이 이제 내년부터는 다 미래교육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그 조례가 바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료도 아마 두 가지가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두 가지의 이 용어가 같이 사용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름의 변화는 있기는 하지만 교육의 어떤 기본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미래교육, 혁신교육 그냥 같이 이해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업 설명회가 그 시청 혁신교육팀과 또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팀이 1학기 때부터 정말 많은 고민과 또 많은 협의를 거치고 또 현장의 소리도 들으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도 있고요. 또 뭐 새로 마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 사항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그 특색 교육 활동에 맞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적절한 시기에 신청을 하시면 학교의 어떤 교육 활동이 더욱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꼭 그 담당하시는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이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 과정과 잘 연계가 되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추진되면서 학생들의 교육과 또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사업을 교육 활동, 뭐 교육 사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하시는 분들께 연락을 주시면 또 협의해서 현장에 도움이 되는 또 바람직한 교육 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1년 활동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파주시청 교육지원과 이성근 교육지원과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2023년 파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신 그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 내년도에 추진할 파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공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도 받기 위해 그 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이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파주시는 2020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왔고 내년이면 어느새 그 4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파주라는 커다란 학교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타시군과 차별화된 그 파주만의 색깔과 특색 있는 콘텐츠 발굴 개발에 그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특히 도농복합 도시라는 파주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2023년도에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 학생자치축제 지원과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그리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과 연계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파주 학생 울림캠프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총 18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아이들이 파주 안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교육도시 파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파주 혁신교육지구가 올해 9월 1일자로 파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안내드려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아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지구사업은 그와 별개로 지속가능한 지구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혼란을 최소한 적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2022년과 2023년에 그 지구 사업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파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 사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가이드북 순서대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기관 사정으로 장학사님들이 다른 일정으로 인해 먼저 사업 소개를 해야 하는 점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1-1 학생 자치 리더십 역량 강화부터 임명희 장학사님이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임명희 장학사님. 네, 임명희 장학사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임명희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자치 리더십 역량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과 변함없이 진행되는 거고요. 단위학교의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초, 중, 고 학생 자치회에 학생 자치 활동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단위학교에서 학생회 예산 편성을 다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다양하고 또 창의적인 그리고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학생회를 꾸려가고 싶다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도교육청에서 보통 이제 학생회 운영비를 조사할 때 사실은 학급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겠지만 150만 원 이상인지 그다음에 150만 원 미만인지를 조금 조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학생회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학교에서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주학교입니다. 저희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하면서 민주학교를 14학교를 운영해 왔는데요. 경기도에서 이제 2022년부터 경기도 교육청 민주학교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부터 2024년까지 7개 민주학교가 함께 가고 있고요. 신규로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학교별로 학교 나름의 실천 과제를 정하고 학교 구성원의 어떤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감이나 사례 나눔 실천 등을 해주실 때에 저희가 운영비를 학교별로 200만 원 정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다음은 예술로 꿈을 가꾸는 학교 안 작은 공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교육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음악 공연을 보러 나가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죠, 학교에. 그래서 각 학교에서 교과서와 연계하거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필요한 공연을 초청해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학교로 찾아오는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 공연이 작년 2022년도에 운영이 되었을 때 각 학교에서 예를 들면 뭐 음악교과 연계해서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들을 직접 성악가를 불러서 공연을 봤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한 공연 장면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학교별로 약 150만 원 정도인데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비를 증액해서 사업 운영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맡은 3가지 사업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직원 성공 아카데미에 대해서 장학사 장남혁, 이희나 길전혁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교육지원청 장남혁 장학사입니다. 저는 추진과제 2-1 교직원 성공 아카데미 중에 첫 번째 사업인 우리고장 파주 지역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파주 지역의 교어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추진 목적은 이제 파주 전입교사나 신규교사 그리고 초등 3학년 담임교사 등이 우리 파주 지역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 교원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지역의 그 3학년 지역화 사회 교과서와 연계해서 지역 탐방 연수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모집을 하고요. 4월, 9월부터 각 영역별로 추진을 하는데 문화 영역, 뭐 통일 평화 영역 이런 4-5가지 영역으로 할 예정이고 올해는 조금 더 이거에서 추가를 해서 조금 심도 있는 탐방 프로그램도 별도로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특히 초등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교직원 성공 아카데미 파주 리더 과정에 대해서 이희나 장학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에서 중등 인사 업무 맡고 있는 이나장 학사입니다. 저희가 미래교육 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교직원 성공 아카데미에서 지역교육 연구회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의 성장 단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원들의 연구 역량 함량을 통해서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총 예산은 2천만 원이고요. 각 연구에다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예산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교육 연구에 기반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원의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구회 및 교원 역량 강화 사업 운영으로 지역의 교육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더 차질 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맞춤형 열린 연수는 그 교육 행정직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오늘 참석 대상자분들이 교육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직원의 자존감 및 심신 안정 회복, 교직원 심리적 소진의 효율적 치유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회복적 탄력성 증진을 위함입니다. 올해 또 매월 저희가 미래교육팀에서 그런 안내 공문이 나갔었는데요. 네, 크게 사업으로 보시면 MBTI 심리검사, 그리고 지역자원 탐방, 문화예술 체험, 가을 수학 등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고요. 그 두 번째로는 개별 상담 마음심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교육 활동이나 여러 상처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좀 상담비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건 좀 홍보가 좀 많이 되지 않아서 일부 선생님들만 이용했는데요. 저희가 작년보다 교직원 연수 예산을 좀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드렸던 부분은 물론 교육청에서 다양한 연수가 있는데요. 그 미래교육 협력지구에서는 좀 교직원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으로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으로 좀 힐링 연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잘 좀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 계획 같은 경우는 교직원 심리정서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고요. 마음심 개별 상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셨을 때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상담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감 선생님들도 그 교직원분 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좀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드려 봅니다. 네, 다음은 미래교육 아카데미 두 번째 교육자원 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방과후 교육팀 김윤미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교육팀장 김윤미입니다. 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육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기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매칭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교육자원봉사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되는 예산을 가지고 질 높은 프로그램, 교육 과정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성교육 민영극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후 환경을 주제로 모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연계해 보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마을 활동가가 적극적으로 교육 과정 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자 활용을 희망하시는 학교에서는 아이디어 제공과 함께 수요조사 시에 적극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이상인가요? 네, 이lum학교도 이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네. 페이지를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8페이지에 있는 추진과제 3-4 이lum학교를 연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꿈의 학교로 명명하여 이루어졌던 학생주도 프로젝트가 이lum학교로 변경되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기존과 포맷을 조금 달리하여 학생 중심 프로그램, 또 마을 활동가 중심 프로그램,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별도 공모를 통해서 세부 내역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현재 파주시와 교육청 대응하여 2억 원 예산 편성해 둔 상황으로서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추진과제 5-3 파주 학교 이음 프로젝트를 강상원 장학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강상원 장학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파주학교 이음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강상호 장사입니다. 네, 그 파주학교 이음 프로젝트는 첫 출발은 파주가 이제 도농복합도시에서 갖고 있는 과대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이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출발한 사업이고요. 그걸 위해서 최초에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과대 학교 인근에 있는 소규모 학교
매력을 갖게 하여서 이제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해서 학교와 이음을 통해서 과대학교와 소규모 학교 모두가 공이 적정 수의 학생 수를 확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방안을 모색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한적 공동학부제나 통학버스 지원, 그리고 소규모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소규모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고요. 1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3개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2기 2개 학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이제 각 교당 1년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요. 뒤에 보시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다른 예산과 달리 자산 취득의 최대 50%까지 예산을 쓸 수 있는 등 예산 사용에서 좀 더 유연함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교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추진과제 6-1 꾸미름 주문형 강좌 운영에 대해서 김주영 장학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학사님. 네, 김주영 장학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파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팀 김주영 장학사입니다. 장학사님 지금 바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그 스크롤 좀 내려주셔서 46쪽으로 예, 가면 돼.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중등교육팀에서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모든 고등학교 대상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개설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개설을 하지 못하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공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부터 꾸미름 주문형 강좌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문형 강좌라는 용어는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문형 강좌가 아니라 소수 선택권 보장, 소수 선택권 강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요 강좌에 대해서 강사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교사를 모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좋은 강사분을 모셔서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 지원을 받아서 강사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과 다른 부분은 없고요. 7만 원 강사비 가지고 34차시까지 30과목까지 지원을 할 계획인데, 올해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 사실은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부족했었어요. 그만큼 많은 고등학교에서 애써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니 학생들의 소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이거 이외에 운영비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나간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돈은 많지 않으면서 정산을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선도학교 운영비로 이제 합쳐서 나눠드리는 걸로 하고요. 요건 이제 강사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예산은 강사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많이 활용하셔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진로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추진과제 3-2 찾아가는 파주 꿈나루 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4쪽입니다. 네, 찾아가는 파주 꿈나루 버스는 파주시청과 경기도 파주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파주의 다양한 체험 자원 활용을 위한 체험버스 운영 지원이고요. 체험버스 지원을 통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과 마을과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네, 차량 지원 대상 및 프로그램을 보시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 온마을 배움터 전반에 대해서 꿈나루 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교직원 성공 아카데미, 학생주도 세바창 프로젝트 등 교육청 행사에 학교를 좀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수요가 좀 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 교육청
꿈나루 버스 예산을 다소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제 교육과정 운영하실 때 꿈나루 버스가 필요하실 일이 생기실 거라고 예상이 돼서요.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교육청에서 그 꿈나루 버스 신청을 하는 그 공문이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근데 단순 신청은 아니고요. 학교에 계획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통과가 됐을 때 저희가 꿈나루 버스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진과제 3-3 지역 협력 별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살아있는 마을 교과서 마을 교육과정으로 올해는 나와 있다가요. 파주시와 공동으로 그 공모 사업을 하면서 지역 협력 별별 프로젝트로 좀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살아있는 마을 교과서 마을 교육과정을 좀 홍보를 하자면 이제 사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차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참여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6개 교가 3년차 공모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은 다른 학교에서 좀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내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대상 4개 교를 저희가 신규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 사업 내용은 1년차 때는 마을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직원들의 좀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준비하는, 도약하는 어떤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2년차 때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학생 참여, 체험 중심 마을 교육과정 개발하는데 좀 집중을 하는 시기이고요. 마지막 3년차 때는 마을 교육과정 운영 일반화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한번 지정이 됐을 때 이제 3년 동안 이 다음에 프로세스 이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사실 부담은 크게 느끼시지 않아도 되는 게 3년이라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저희 미래교육 협력지구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잖아요. 학교와 마을을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저희 대표 사업이어서 혹시 관심이 있는 학교에서는 대토론회나 교육과정 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그 보고서에 매우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비는 1년에 5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총 3년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예산 사용, 예산 편성 상환 비율도 보시면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서 학교의 기호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두 번째로 학교 마을 연계 학교 공모 사업은 저희 살아있는 마을 교과서랑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합니다. 이거는 후에 저희 파주시청 김윤진 주무관님이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진과제 5-1 든든한 배움이 있는 교실 페이지 수 39쪽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추진과제 5-1 든든한 배움이 있는 교실은 올해 신규 사업이었고요. 사업 목적은 단위학교의 창의적인 학년, 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교육 자원을 활용한 학교 안팎 프로젝트 활성화입니다. 아직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배움원 프로젝트를 20개 교가 신청을 하셨고요. 행복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는 제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배움원 프로젝트는 15개 교, 행복원 프로젝트는 20학급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저희가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움원 프로젝트 20개 교, 행복원 프로젝트는 40학급인데요. 예산 규모로 보면 20개 교 40학급이 좀 적게 느끼실 수 있는데 소요 예산이 한 8천만 원 정도로 매우 큰 사업입니다. 보시면 선생님들이 제일 좀 선호하는 학급 운영비나 학년 군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입니다. 보시면 배움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학년 군 운영비를 200만 원씩 40교에 지원을 하고요. 행복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학급 운영비 100만 원을 40학급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리고 예산 편성 비율도 보시면 업추 비율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매우 자유롭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급을 운영하시면서 좀 창의적이고 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다, 재구성을 원한다고 했을 때 학교 예산이 좀 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해서 혁신부장님이나 연구부장님들이 이런 사업도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파주 교육에서 좀 상향 평준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됐고요. 내년에도 저희 대표 사업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추진과제 5-4 평화를 품은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래 이 사업은 학교지원센터 김지원 장학사님이 제안해 주셨는데요. 오늘 사정으로 불참하게 돼서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래 조정자 리더십 아카데미는요. 또래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는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10개의 교고요. 그 교당 1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올해 사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에 좀 안내가 잘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또래 조정자라는 좋은 방법을 학교에서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김지원 장학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안하게 됐고요.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구 사업이 좀 장점은 그 학생 주부식 비율도 높고 예산 사율이 좀 자유롭다는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관련 부장님한테 좀 안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혜진 선생님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교육지원청 위센터의 상담교사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위센터에서 담당하는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화포문학교 우리가 만들어서 찾아가는 집단 상담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찾아가는 집단 상담은 지난 올해나 작년과 다르게 조금 더 학교 폭력 예방에 집중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현재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로 특별 교육을 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개인 심리 상담을 하거나 또 했었는데 좀 더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위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 찾아가는 집단 상담은 그런 가해 예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만들어 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6개 교 정도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 목적은 학교 폭력 예방입니다. 학생들은 충동성이 강하거나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이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우선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추후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는 집단 상담으로 계획 중입니다. 외부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년 초에 초등학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또 공문에 따라서 학급에서 좀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교당 8명 정도, 8명 내외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룹별, 학교
학교에 뭐 8명 내외로 그룹이 만들어지면 그 학교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6개교 정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저희가 정서복지 사업도 예정 중인데요. 10명 내외로 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원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집단은 아니고 개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느껴지는 친구들에게는 뭐 임의용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진로 체험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원데이 클래스를 지원해준다거나 하는 등으로 개별 학생들이 뭐 자신의 자아 강도 강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저희가 개개인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찾아가는 집단 상담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중고등학교에서도 뭐 정서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 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위센터 사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집단 상담은 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하기가 더 편하실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초나 이럴 때 약간 징후가 보일 때 먼저 살피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평화로운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 회복적 생활교육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김지원 장학사님이 담당이신데 오늘 사정상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목적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폭력 갈등 조정 및 화해와 관계 회복. 두 번째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해 소통의 문화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갖고 계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운영할 의지가 있는 학교를 5개를 저희가 공모로 해서 200만 원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200만 원으로는 학생 대상, 뭐 교직원 대상, 그리고 학부모 대상 이런 연수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시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 상환 비율을 보면 이제 주로는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좀 약간 지원해주는 형태가 좀 일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거는 저희 학생생활지원팀 김지원 장학사님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진과제 6-2 학생주도 세바창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47쪽입니다. 네, 학생 주도 세바창 프로젝트는 파주 미래교육협력지구의 대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학생 주도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배움의 자발성 및 창의성 도모입니다. 사업 대상은 좀 안타깝게 초등학교가 배제된 중고등학교인데요. 그 이유는 학생 주도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발달 단계상 좀 학생 주도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일단은 저희가 기본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지원 규모는 50개 프로젝트 정도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보시면 이제 사회 참여, 교육, 복지, 역사, 인권, 안전, 환경,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당 연간 30시간 이상 운영, 그리고 팀별로는 5명 이상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별 그 팀을 관리해 주실 길잡이 교사 분이 한 명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학생과 길잡이 교사가 함께하는 워크숍 및 성장 나눔 발표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교육청 예산으로 9천만 원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올해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팀별 저희가 100만 원씩 좀 지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동아리, 그러니까 팀 성격상 그 주제에 따라 예산이 좀 다양하게 드는 부분이 있어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40팀을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고요. 문화예술 그리고 지역 연계형 프로젝트는 200만 원씩 10팀을 지원해서 총 6천만 원의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성장나눔 발표회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 이제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올해도 사실은 좀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있어서 저희가 좀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청 팀 수가 좀 줄어들었을 때는 예산 지원 규모가 좀 늘어나고요. 또 경쟁이 좀 치열해졌을 때는 예산이 조금 변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대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적극 좀 권장하고 있어서 혹시 예산 규모가 부족할 때는 학교 운영비와 증액해서 사업 운영을 권장하고 그것이 계획서에 녹아들었을 때 저희 선정에 좀 더 유리한 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청에서 제안했던 사업을 종료하고요. 그리고 파주시청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파주시청 혁신교육팀장 김우정입니다. 저희는 파주시와 연계된 혁신교육지구 총괄 사업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주시청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라는 명칭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와 미래교육협력지구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아까 길정현 장학관께서 말씀하듯이 지역협력 별별 프로젝트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청 주관으로 살아있는 마을교과서, 마을교육과정과 저희 학교 마을연계 학교 공모사업, 그리고 학생자치 축제지원 사업이 3개가 진행되는데요. 학교 마을연계 학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다르게 저희가 1년 단위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학교와 마을교육 공동체들이 함께 연합으로 프로젝트 공모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3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각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3월경에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공모 신청을 받으면 4월에 심사 선정해서 4월 또는 5월 달에 사업비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4개교 초중고 상관없이 4개교를 선정해서 500만 원씩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과목상 강사비는 40%까지고 운영비는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마을교육 활동가가 직접 활동하는 사업이 아니라 학교가 원하는 특색교육 과정을 주민자치회라든가 인근에 있는 다른 공동체하고 엮어서 공모를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학교가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사업으로 공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발표회 때 같이 참석해 봤는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올해 했던 학교들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별별 프로젝트 중에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자치축제 지원 사업이라서 총 예산이 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18기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학생자치축제 지원이라는 명칭과 같이 물론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가급적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해서 스스로 평가까지 하는 차별화된 학생 주도형 축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동아리 발표회 위주로 12월 달에 이제 학생 자치적으로 이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 축제 지원을 좀 저희가 전폭적으로 시가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있는 그래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3월 늦어도 4월에는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 계획 수립 전에 학생 자체가 아마 4월 달에 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체가 구성되면 학생 자치회와 학생 자치회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협의회 또는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계획할지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4월경에 내보내서 가급적 5월에는 사업비를 좀 지원해서 하반기 사업에 좀 12월에도 있고 뭐 9월에도 있는데 이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은 이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저희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학교들과 좀 상의를 해서 내년에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할 사업인데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가급적 전교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축제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포함해서 전교생이 좀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그런 터로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는 좀 인원수라든가 참여 학생 수, 세부 추진 계획 또는 이런 것들 좀 고민할 상황인데 이건 내년도 3월경에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자치대를 통해서 따로 별도로 회의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이 점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 온마을 배움터 사업은 올해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큰 변동 사업은 없는데 크게 변동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마을 배움터 사업에는 학교 안 예술협력 수업, 학교 밖 예술협력 수업, 함께 떠나는 마을 역사학교, 파주 생태학교, 어서와 평화놀이터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교육 활동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변동된 사항으로는 저희가 학교 안 예술협력 수업이 올해 같은 경우 10회 18교시가 10회 18차시로 20차시로 운영됐었는데 이게 차시가 1학기 차시하고 좀 안 맞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축소해서 8회 16교시로 지원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른 강사비나 재료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이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가 예술협력 수업은 50학급 2시간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저희가 재료비 같은 경우가 올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재료비를 15,000원,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함께 떠난 마을 역사학교도 크게 변동이 없고 생태환경학교, 평화놀이터 사업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아마 이제 그 버스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으셨어요. 버스비가 상반기에 이제 계약했던 학교들은 35만 원 지원비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좀 몰리다 보니까 40만 원이 넘는 학교들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은 버스 운영비를 한 학급당 40만 원씩 다 상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마을교육 활동과 연계 프로그램은 올해 같은 경우 지원 학급 수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생태환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450학급인데 올해 신청을 받아봤을 때 다 이 학급 수보다 좀 오버되는 학급 수들이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12월 달에 교육청 도움을 받아서 수요조사 할 때 저희가 선착순 또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좀 지원을 받을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이제 마을교육 활동가들하고 연계되진 않지만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중1 전체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올해하고 달라진 점은 파주 학생 평화울림 캠프여서 평화를 주제로 한 캠프 그리브스 사업으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좀 사업이 캠프 그리브스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활치 않고 DMZ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좀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파주 학생 울림 캠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3가지 주제로 테마로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첫 번째 캠프 그리브스 체험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개방형 수장고 민속탐험대 이건 헤이리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하고 연계 수업입니다. 전통고증 아름교실도 헤이리에 있는 기관과 연계하는 데인데요. 뒤에 보시면 캠프 그리브스 체험 프로그램은 올해처럼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비대면하고 대면 같은 경우 18,000원씩 지원하고 자체는 28,000원씩 지원했었는데 이거 일괄 저희가 프로그램당 1인 18,000원으로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쪽 사업들도 버스비나 다 4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캠프 그리브스가 57학급 정도로 예정되어 있고요. 민속박물관 파주관 같은 경우 저희가 50학급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과 전통건축 수리기술진흥재단 같은 건 내년도가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50학급 정도만 가능하다고 저희가 협의가 돼서 이것도 50학급씩만 진행할 예정인데 민속박물관 파주관 같은 경우는 국립기관이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도 시범 사업에는 프로그램비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버스 운영비는 4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고요.
전통건축 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하는 전통건축 아름고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비가 1인당 15,000원씩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가이드북 34에서 36페이지랑 뒤에 참고자료 68에서 71페이지도 보시면 프로그램별로 좀 세부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민속박물관하고 전통건축 수리기술진흥재단은 시간이 오전때 2시간경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사전에 일정 협의를 기관 간에 좀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파주 진로진흥 지원센터를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운영으로만 넣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파주 진로교육 박람회,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파주 진로지원센터 운영으로 세부화했습니다. 진로교육 박람회는 올해처럼 저희가 이제 9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이건 교육청과 함께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학교별 사전 신청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체험 시간이라든가 체험 버스 관련해서 상반기 중에 사전에 신청받을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은 지금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 도비 지원 사업을 좀 받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 올해와 같이 1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에 진로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통해서 강사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로센터 운영은 올해와 별 크게 다른 바 없이 진로센터 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파주시청에서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렸고 정산과 사업 계획서는 저희 주무관을 통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시청 교육지원과 주무관 김윤진입니다. 2023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기준 안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이드북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 프로그램은 강사비, 재료비, 체험비, 교통비, 버스 임차료의 하나의 편성이 가능합니다. 강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기본 1시간은 6만 원, 초과 시간당 3만 원이며 재료비는 학교 안 예술협력은 1인당 2만 원 1회만 지급되고 학교 밖 예술협력은 1인당 15,000원으로 올해보다 5,000원 인상하였습니다. 버스비는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 외에도 교통보조비는 학교 안 예술협력의 경우에 해당되며 북부권 소재 11개 중학교에서만 1일 2만 원씩 최대 8일 16만 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 집행 시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시 보조금 전용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학교 자체 수입 지출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취소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별 예산 변경은 가능하지만 강사비와 버스 운영비, 재료비 간 모계 변경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 임차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프로그램의 강사비나 재료비를 버스 임차료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올해 질문이 많았는데 버스 운영비로 여행자 보험료 집행은 불가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수익자나 학교 운영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정산보고는 정산 전 별도 공문으로 안내드리며 사업비 정산보고서, 보조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기타 통합지출부 및 지출결의서 등 증빙 자료로 12월 말일까지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육청 예산 편성 및 정산 안내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네, 저희도 그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사업비의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이제 학교에서 가장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시청이랑 또 교육지원청이랑 좀 정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좀 양해를 드려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청과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같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신뢰가 있고 이제 학교장 책임 하에 이제 저희가 정산을 좀 간소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좀 표준적인 정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조금 지자체의 정산이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도 저희 팀 입장에서는 그걸 좀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의 눈에는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나름 현장에서 혼선 없게 좀 정산이나 또 예산
계획서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뭐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제 선생님들도 경험이 쌓이시고 해서 계획에서 이제 평가까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산이 보면 미래교육 협력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지원청 예산과 파주시청 예산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느끼시기에는 거의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미래교육 협력직으로 지원한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강사비는 사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이제 강사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파란 글씨로 했는데요. 다만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 강사를 위촉해서 쓰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연간 계약이나 학기별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도 운영 기간이나 강사 유형에 대해서 정확히 표시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계획을 세우실 때 강사를 활용하실 때는 그 계획서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구사업 특성상 좀 인건비 쪽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불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 보조원이나 학교에서 채용하는 근로자 인건비로 저희 지구사업의 예산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대부분은 교육 운영비로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예, 편성 불가 항목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부 종합감사 및 타시도 예산 집행 감사 지적사항 사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협력직 운영과 관련 없는 뭐 전기세, 급식실, 가스요금 혹은 일회성 행사로 하는 뭐 놀이공원 체험, 눈썰 매장, 뭐 이런 선심성 교육 경비, 이 밖에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예산 사용은 저희가 불허하고 있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오늘 세부 사업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좀 받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교육청과 파주시청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혹시 오늘 불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집이 되는 대로 저희 파주 미래교육 협력지구 유튜브 채널에 사업 설명회 영상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유튜브 채널을 알려주시면 추후에도 사업 설명회를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필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 궁금증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으십니다. 뭐 교감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또 업무 담당자의 관점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어, 채팅으로도 괜찮습니다. 네, 채팅으로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작년보다도 훨씬 서둘렀는데 조금 이제 편집하는 부분에서 좀 시간이 예. 저희 네. 네, 지금 가이드북 책자하고 리플렛은 저희 시가 주도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렛은 벌써 학교에 아마 지금 사물함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학교까지 배부는 안 간 것 같고요. 가이드북 책자는 저희가 이번 주에 계약해서 아마 다음 주 말이나 20일 안팎으로 인쇄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20일 정도 나오면 12월 안으로 학교까지 이제 배달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오늘 사업 설명회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
그 시청 사업인 온마을 배움터 신청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12월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그 온마을 배움터 신청을 자료 집계로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 전에 좀 가이드북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가 그 공문으로 배포해드린 그 PDF 파일을 일단 먼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와 저희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저희 가이드북을 참고하셔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리고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 문의도 가능하십니다. 네. 유튜브 채널 접속 방법 알려주시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가 나름 홍보가 돼서 그 유튜브 그 검색창에 파주 미래교육협력지구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맨 첫 번째 화면에 뜨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면 저희가 뭐 구독 없이도 저희가 올려놓은 거 다 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아이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특별히 편집할 거 없으면 저희가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에 작년 사업 설명회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작년 사업 설명회 거랑 비교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찾아가는 집단 상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혹시 횟수를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네. 그 왜냐하면 일단 이제 그 학교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있지만 이런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이 가능한지 부분을 여쭙고 싶네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찾아가는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신규 사업에 좀 가깝습니다, 교원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약간 교육 지원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보면 다양한 많은 장학사님들이 사실 참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번으로는 이제 그 규모에 대해서는 그 학교 지원 센터에 있는 업무 담당자분이 이 정도 규모면 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이제 학교의 규모나 요구, 그러니까 니즈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서 일단은 좀 작은 규모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연초에 혹시 그 수요가 많아진다면 저희가 교육지원청 예산에서 좀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아까 이혜진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서 학교가 원하는 만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시청에서 하나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 올해 했던 사업 중에 하나 일몰된 사업이 있어서 그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선정했었던 평화통일 릴레이 교육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해당 기관이 포기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에는 일본됐다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얘기하시니까 좀씩 나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뵈면 좋은데 1년에 이렇게 한 번 정도밖에 인사를 못 드려서 지금 좀 궁금하신 점이나 또 혹시 오해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좀 부연 설명하자면 지금 저희도 이제 뭐 팀장님 그 평화통일 릴레이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평화통일 릴레이 교육이 저희가 올해 원래 이거는 학교교육 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파주시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 주었던 사업입니다. 이 단체가 내년도 사업은 좀 어렵다라고 포기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 없게 일몰된 사업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제가 자체 평가를 좀 준비하면서 그 관내 몇 학교가 미래교육 협력지구에 참여를 하나라고 봤더니 그 108개 교 중에 104개 교가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너무나 감사한 결과인데요.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온마을 배움터를 좀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 파주시청에서 지원하는 이제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그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 비율이 많이 올라갔고 나머지 20 몇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모 사업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일부 학교만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온마을 배움터 사업도 좋지만 또 다른 또 많은 사업들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학교의 니즈가 없어지면 이 사업이 이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매우 유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일단 홍보가 잘 안 됐던 이제 든든한 배움이 있는 교실이나 학교와 마을을 잇다 같은 경우는 또 저희 대표 사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더 작년에 비해서, 예, 저기, 정산 같은 경우는 시청 사업일까요? 아니면 교육지원청 사업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어느 수업일까요? 저희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대부분 12월 안에 사업이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사업이 1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사업 정산은 사업 끝나고 바로 해주시면 저희가 1월 중에도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 비해서 그 질문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학교에 좀 안착이 됐지 않았나라는 좀 그렇게 생각을 드려보고요. 이 밖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교육지원청 미래교육팀이나 파주시청 혁신교육팀에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진지하게 또 카메라도 켜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사실은 좀 다 꺼져 있을 줄 알고 조용히 좀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진짜 그 학교 덕분에 너무 저희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했습니다. 네, 학교에 그 참여가 없으면 저희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사실은 존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다소 부족하지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잠시만요. 네, 팀장님. 네. 저희 시청에서 마을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공지사항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을교육 활동가 확정 명단이 3월에 나가서 좀 어려워하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1월과 2월 초중에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저희가 2월 중순 정도,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마을교육 활동가는 확정 명단을 학교에 보내드릴 예상으로 있습니다. 명단 받으시는 대로 사업계획서를 조율하셔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2023년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